안녕하세요. 올해 포스텍에 20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인천고 김민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고 편이고요. 오늘은 이제 인천고 이과 학생 중에서 이제 포스텍에 수업 합격을 하게 된 우리 인천고 김민규 학생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생기부를 제가 다 확인을 좀 했는데 어떻게 종합전형으로 이번에 포스텍을 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종합전형을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중3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중3 때는 솔직히 말해서 대입이란 게 약간 좀 멀게 느껴져가지고 음, 종합전형을 노리고 처음부터 왔다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좀 선생님들한테 듣고 음, 형들 이렇게 보고 느낀 게 많아서 그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츰 이제 상당히 일반적으로 가장 확률 높게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종합 전형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음, 뭐 다른 교과나 논술 같은 거는 그 뭐지 진입 장벽이 높고 그렇다고 들어서, 예, 성적을 일단 우선시하되 거기에 이제 메이저 수상 기록만 몇 개 챙기면은 음, 충분히 종합 전형으로서 메리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고1 후반때 음. 그때쯤에 좀 마음적으로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 때는 이 정도 성적이면은 과고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과고나 이런 거 준비했었나요? 아니요. 아, 저는, 준비는 전혀 하지 네, 않았었고. 제 중학교 3년 거의 내내 제가 배드민턴부 써가지고, 음, 네, 운동에 좀 많이 치중하느라 그렇게 음. 공부를 막 잘하진 못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를 위해서 체력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인천고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인천고를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 집이 가까운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집하고 학교하고 걸어서 몇 분 거리예요? 10분, 아, 10분 정도? 15분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지각이나 이런 것들은 안 했겠네요. 네, 네. 네. 그럼 체력적인 부분도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거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긴 한데, 제가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하고 아니면 분위기에 음, 휩쓸려서 공부 안 하는 그런 타입인데, 음, 인제고나 막 송도고 이런 빡센 데를 가면은 네. 공부는 하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솔직히 음, 성적도 잘 이렇게 나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다고 또 잘못 보거나 하위권을 가서 1등을 쉽게 찍자니 그것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음. 그 중간에 적정점이 인천고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고를 가게 됐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굉장히 솔직하게 잘 얘기해 줬는데 정말로 맞는 말이죠. 예, 송도 쪽에 있는 고등학교와 인제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부도 많이 시키고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과고라든지 아니면은 특목에서 준비하던 친구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적을 따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천고를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 조언을 한다면은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어, 일단은 어, 자기가 내신 성적을 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턱걸이로라도 음. 정말 잘 딸 수 있는 곳이 인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틈새 왜냐면은, 시장이 있다. 예,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선생님들은 모두 질문을 하면은 좀 과분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공부를 저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 거의 모든 과목을 선생님들께 맨날 질문하면서 했기 때문에, 음, 근데 뭐 해가 바뀌어도 선생님이 바뀌듯이 그렇죠. 그 질문을 받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네. 제가 3년 겪어본 거로 보면은 그냥 인천고에 오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은 음, 그 교과목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 있으시고 그렇죠. 실제로 뭔가, 예, 선생님들도 조금 긴장을 하고 온다라고 네, 저도 알고 네.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약간 좀 친해지고 음,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약간 멘토링 같은 시스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혼자 공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공부하려고 노력하면 음.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고로 올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또 조언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생기부를 1학년 말부터 이제 조금 만들려고 했는데 보통 네네. 아이들, 보통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고 한 1학년 때는 그냥 학교 적응하느냐고 어리버리하고 다니다가 네네. 사실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기부를 좀 만들게 되는데 그럼 인천고만의 생기부 만드는 노하우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과니까 이과 쪽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이게 과학 수학 대회가 정말 많아요. 음. 정말 많고 과학의 달이라 해서 특히 4월에 막 행사가 많고 그런데 네. 그 중에서도 분명 메이저인 대회가 있고 마이너인 대회가 있거든요. 마이너인 대회는 별로 참여를 안 하는 것도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관리상. 네. 생기부에- 그러면 메이저 네. 그 수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억나는 것들만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 그 제일 정점에 있는 대회는 창의 산출물 대회, 창의 산출. 네. 네. 과학 창의 산출물 네. 대회라고 있는데 어떤 대회예요? 말 그대로 과학적인 자기 지식이나 네. 뭐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산출해내야 되는 그런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기존에 어떤 발명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긴 한데 그거를 이제 보고서로 써가지고 네. 작성해서 1차를 통과하면 2차 때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질문도 받아가면서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그런 파고드는 그런 대회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네. 전국 대회 그 과학 전람회라고 거기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대회 하나만 그 수상 기록에 남겨도 되게 그 대학교 면접에서도 잘 써먹힐 수 있고 자소서에도 쓸 말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전 노하우라고 보면은 이 메이저 대회만 하나 챙기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지금은 생기부에 저기 학기당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 예, 그 메이저 대회 챙기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이 수상 같은 경우는 수상명 같은 경우는 1, 2학년을 통틀어서 이제 수상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마 1학년 때 잘 못 받아도 2학년 네. 때 받을 수 있고 또 네.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생기부를 확인하는 학종 관리하시는 대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면접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생기부를 가지고 우리 자소서를 아마 썼을 건데요. 아까도 네. 우리 이제 녹음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했었는데 자소서 쓰는 본인만의 꿀팁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소스를 뽑아내는 거는 약간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타고난 능력이기도 한데 소스를 뽑는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냥 이게 자기의 진로와 정말 잘 맞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기억에 가장 남는 거를 선택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네. 이제 생기부의 그 우리 자소서의 질문에 네네. 고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네. 쓰라고 얘기를 했으니 네. 실제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를 쓰는 네. 게 더 좋을 것 같다. 솔직하게. 왜냐면은 자기가 생기부를 만들려고 작정했다면 2년 동안 채워진 여기에 스펙들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과나 그런 진로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가 기억에 남는 걸 고른다 해도 진로에 어느 정도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에 가장 잘 남는 걸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일단 쓰고 저는 항상 무슨 일이든 문제점이 발생하고 트러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무조건 썼으면 좋겠고 음. 그거를 극복하는 것까지 쓰면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극복하는 본인이 어떻게 네,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우리 인천고는 이과 동아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인천고는 이과 동아리 들어가려면은 어떤 동아리가 가장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인천고 오자마자 소문 뭐 이렇게 들으면 아시겠지만 네. EOS라는 동아리가 가장 이과에서 탑 동아리라고 네. 네, 이렇게 자자하거든요. 네. 이게 과학 동아리인데 일단은 여기가 되게 특별한 게 다른 동아리들과는 다르게 1차를 자기소개서랑 그 배치고사 성적으로 잘라요. 일단은 성적을 보고 들어가겠다는 소위 말해 빡시네요. 네, 그런 네. 마인드여서 그러니까 한 학년당 1년에 20명 뽑아요. 딱. 20명이면 동아리 이 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 네. 근데 이게 그 부서가 물화생지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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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이런 식으로 뽑는데 그러고 이제 1차를 통과하게 되면 네. 2차에 가서는 면접을 보는데 이건 약간 예습이 필요한 정도예요. 예습이 예. 미리 준비를 해서 약간은 필요해요. 네. 그러고 이제 여기 떨어지면 항상 가는 동아리가 화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되게 많이 뽑기도 하고 네. 여기는 약간 EOS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 예, 면접이 좀 이렇게 막 과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성 질문이나 아니면 그냥 분위기 좋게 풀어나가는 그런
그런 동아리입니다. 화해는. 실제는 EO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물리나 화학 같은 네, 과학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심화 면접 네, 스타일이고 네, 이제 화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 면접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네, 조금 더 편안하게 물어본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네. 또 본인이 했던 동아리 중에 이제 또 추천해 볼 만한 동아리가 있나요? 이게 정규 동아리는 네. 원칙상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EOS에 몸담고 있어서 3년 네. 동안 다른 동아리를 잘 겪지 못했는데 그게 동아리 발표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다른 동아리를 접해 보면은 이과 동아리 중에는 네, 그 이과에는 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학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샘타레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원래 그게 수학 사랑부랑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샘타레라는 동아리가 조금 예 수학적인 면에서는 생기부 채우기 좋은 동아리인 것 같아요. 아, 샘타레. 네, 네, 샘타레. 그것도 이제 우리 후배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거고요. 아까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네. 마무리 질문을 할 때 수상 경력 그러면은 4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간고사를 준비할 시기하고 또 이렇게 맞물리고 이러는데 실제로 인천고의 이런 수상들 학교 내신 대비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겹쳐서 조금 힘들거나 이런 부분 있지 않나요? 매 기말고사마다 매 수행평가마다 매 대회마다 항상 겹쳐서 항상 겹친다. 네. 예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아, 근데 이제 또 네. 팁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네. 이게 1학년들한테 좀 버거울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요. 네. 대회가 언제 있는지는 항상 그 대자보 같은 데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팀을 꾸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팀을 일단 좀 일찍 꾸려서 네. 아이디어도 조금 일찍 아이디어까지만 나와도 네. 대회 절반은 성공한 거거든요. 음, 아이디어까지만 좀 이렇게 계략적으로만 만들면은 좀 덜 버겁게 대회도 챙기고 내신도 챙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민규 학생의 개인 질문 먼저 좀 해볼게요. 자, 광교중 주한남초 출신인데,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개별 차이가 있을 네.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였어요 중학교 성적? 제가 졸업할 때 퍼센트. 이건 퍼센테이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인가 그랬어요. 이 공부를 못한 게 아닌데. 원래는 제가 1학년 그렇죠. 때 예. 1학년 때 정규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예. 정규 제가 한 60 몇 등인가 했어요. 그래요? 그때 그리고 어. 저희 반에서 4등인가 막 그랬거든요. 어. 근데 이제 1학년 때 그때 같은 반이었던 네. 애인데 그때 저희 반 1등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하기고 네네. 의대간에 그 친구 제가 면접도 형욱 친구. 형욱이에요. 네, 형욱 친구 제가 어, 인터뷰했어요. 진짜요? 네. 형욱이가 그때 1학년 저희 반 그 친구는 워낙 스마트한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가 살짝 애기 산으로 가긴 하는데 네. 그 친구가 1학년 때 잠깐 반짝하고 2, 3학년 때 침체되다가 그래요? 하객고 가서 날개를 핀 케이스여가지고 또 그 친구 또 그 친구 나름대로의 또 네. 스토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민규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뭐 이제 교과를 제외한 뭐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제가 중2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쭉 시작해서 중2 때까지는 학원을 안 다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영어를 제가 정말 어릴 때 파닉스만 하고 딱 끊었었어요. 네. 그냥 근데 이제 혼자 하는 게 약간 좀 이게 한계가 약간 저 혼자 느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딱 그 문법이 혼자 하기 제일 어려운 문법이에요. 맞아요. 느껴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느꼈는데 네. 마침 그때 수학이 더 그렇게 느껴가지고 수학도. 일단은 수학학원을 먼저 다녔어요. 네. 근데 선행이 제가 학원 안 다니니까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네. 저랑 같은 중2 또래 애들은 이미 미적을 하는 애들도 있고 심하면은 최소한은 중3까지 다 했는데 네. 저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단 방학 때 스퍼트 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방학 때 이제 특강도 듣고 네. 뭐 이렇게 이게 하면서 이게 한참 늦었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방학 한 번으로 따라하기 좀 힘들고 제가 고2 겨울방학 때까지 남들보다는 더 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조금씩 더 해야 이게 따라잡히더라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고등학교를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갈 때는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학기 정도? 네, 딱 한 학기 정도. 한 학기 정도. 과학도? 아니요, 과학은 학원 안 다녔어요. 과학은 아예 그냥 혼자서 했는데 영어랑 수학만. 그래서 이제 남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네.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고, 인천고에서 이제 수상 받은 거 보니까 1위 한 게 눈에 띄네요. 다른 것들보다도 이제 직업체험 보고대회 보고서라는 이제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요 대회 어떤 대회였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게 그 직업 체험 말 그대로 직업 체험의 날이라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네 부모님이 일한 직장도 괜찮고 뭐 그런데 이게 추천 그 직장 중에 청운대에서 무슨 드론 강의인가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신청했었는데 그거를 듣고 와서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첨부하고 소감을 써서 내는 그런 보고서 대회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꿈이 약간 그 우주 그렇죠. 항공 쪽, 예, 관련된 거죠. 쪽이다 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말을 많이 쓰고 그때도 제가 드론이 아니고 직접 기계를 납땜하고 조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그러면서 다 체험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드렸어서 그 내용을 좀 보고서에 썼는데 그게 아마 좀 운 좋게 작용한 게 아닐까. 우리 민규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지도 교수님이나 지도 선생님에 대한 이렇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깊게 가져가는 네. 편인 것 같네요. 또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수리 구술 면접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공계 문제 해결력 신장이라는 것도 이제 눈에 띄는데, 아까 말했었던 그런 창의 산출물 같은 경우는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수리 구술 면접 이공계 요런 쪽 어떤 거 했는지 더 제가 알려주시겠어요? 수학 대회에는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네. 일단 이공계 그거는 그냥 수학 경시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수학을 잘하냐? 네, 문제 풀어서 많이 맞은 놈이 1, 2, 1등. 3등 하고 그런 건데 이제 수리구수 면접 대회는 네. 1, 2차가 나눠져 있었어요. 1차는 수학 경시 대회급으로 문제가 좀 어려운 선정 문제였고 네네. 그게 이제 7교시 때인가 그거를 애들 다 모아놓고 본 다음에 석식 먹으면서 그 1차를 결과 기다리고 석식 다 끝날 때쯤 1차 합격자가 8명 있었어요. 한 40명 중에 8명 추려가지고 제가 8번째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애들은 이제 문제를 하나 딱 던져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풀 시간을 약 한 10분? 15분 주고 이제 그 어느 한 교실 들어가서 선생님 앞에 수학쌤 3분 모시고 칠판에다 설명을 하는 실제로 수리 논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대학교에서 네, 진행하는 네,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네. 이렇게 진행을. 요거는 몇 월 달에 진행을 하나요? 제 기억에 그거 약간 늦여름 여름철이었던 네, 것 같아요. 여름철이었던 것 같고, 정확히 이제 뭐 기억이 시험하고 이런 거하고 겹치거나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았고요. 그게 네. 살짝 겹쳤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시험 대비를 한 달 전부터 했기 때문에 네. 한 달 그 기간 동안 뭐가 겹치면 되게 기억에 남는데 겹쳤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인천고 우리 이과 동아리 아까 EOS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EOS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그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주는 그런 행사를 학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 대부분을 다 EOS가 해 먹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 또 메이저가 또 있는데 네. 그 저기 송도 컨벤시아에서 매년 한 번씩 하는 네. 그게 있어요. 과학전람회 네. 얘기하는 거죠? 전람회가 아니라 네. 그 부스 엄청 많이 설치해놓고 네. 애들 초딩부터 맞아요. 네. 그 하러 오는 건데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네네. 그거를 이제 EOS가 항상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나가고 이제 동아리 활동을 뭘 하냐면은 아까 제가 물화생지부 나눠졌다 했는데 뭐 동아리가 매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 달에 한 2번꼴 네, 또 맞아요. 있는데 이번 동아리 날은 물생, 이번 동아리 날은 화지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 부서가 화학이면 화학 실험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실험으로 40명이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해서 보고서를 쓰고 소감을 쓰고 마무리 짓는 활동인데 네.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축제 그거 준비하고 네. 동아리 발표회 준비하고 그런 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정말 동아리적인 면이고 네. 그 외에는 이게 인고가 100년이 넘다 보니까 네. 저희 동아리만 60년이 넘거든요. 네. 제가 60기인데 그게 그 전통이란 게 항상 있어요. 네. 이게 좀 산으로 간 얘기긴 한데 아니요, 중요하죠. 예, 네. 인구는 사실 예.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 수학여행 가서도 2인 1실이었나요, 옛날에? 몇 인 1실이었죠? 3인 1실이었나요? 그 우리 동문회가 도와줘가지고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도 굉장히 뭐 제주도 같은 데 간다고 했을 때도 맞아요. 뭐 이렇게
2인 1실인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쾌적하게 네. 갔다 오고 뭐 이런 학교 자랑이니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게 전통이 있는데 그 수능 100일 남았을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그때 이제 고3 형들은 동아리 활동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 2학년 애들이 한 1, 2만 원씩 모아가지고 형들 고기를 사줘요. 아, 사주면 이제 졸업식 날 형들이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잖아요. 네. 이제 잘 간 대학교 수능부터 네. 저희가 이제 껌을 500원 주고 사오는 그걸 네네. 팔아요 형들한테. 형들은 그걸 이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고 사고 그 돈은 저희가 이제 회식을 하고 놀고 그러죠. 그게 항상 전통이었어요. 그 이제 전통으로 말하면 전통이고 이제 악습이죠? 다르게 막 악습이죠. 악습입니다. 그거. 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인천고 화이팅.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른 세특사항보다도 이제 성적도 성적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이거 거의 뭐 수학과학의 몰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교과 우수상 같은 경우도 다른 교과에서 교과 우수상 받은 비율보다 수학 과학에서 교과 우수상을 빼놓지 않고 받은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인천고에서 수학 과학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수학이 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네. 과학 먼저 말씀드리면 네. 과학은 물화생지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과학 중점이기 때문에 네. 한 학기에 4과목을 네. 다 공부하는 2학년 때는 2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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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위. 그렇죠. 극악무도한 네. 정말로 시험범인데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각 쌤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일단은 그 시간에 쓰는 부교재가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부교재. 네. 교과서는 절대 안 씁니다. 교과서는 교과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밀려나고. 네, 일단 네. 부교재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랬는데 네. 이게 수특이 네. 좀 약간 마지막 최종 보스 같은 맞아요. 느낌이고요.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O2, 셀파 이런 거를 일단 부교재를 수업을 하시고 네. 수능 특강으로 쓱 넘어가서 이제 수능 특강 끝날 때쯤이면 시험이 다가오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교무실을 그냥 하루에 제가 한 30분도 간 적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교재를 전 진짜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말하는 건데 저는 이거 2개씩 있었어요. 모든 과목 똑같은 부교재가 수특도 그렇고. 똑같은 부교재를 네. 하나 더 사서 그래서 하나는 선생님 진도용으로 같이 풀고 네. 질문 드린 용으로 쓰고 하나는 제가 혼자 푸는 건데 이걸 저는 5번 풀었어요. 네. 하나를 네. 옆에다가 연습장 네. 놓고 이렇게 해서 푸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과학을 4과목을 거의 다 1등급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수학은 아까 선행 보통은 이렇게 수학 성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학 선행을 많이 해서 들어간 친구들이 많은데 선행이 조금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네,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항상 선행은 한 학기 딱 그 정도까지밖에 저는 못했거든요. 특히나 또 인천고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 항상 있어요. 네, 그 변별력을 네, 위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근데 항상 자이스토리에서 나와요. 자이스토리에서. 제가 그러니까 네. 자이스토리에서 여기 나온다는 거는 결국 기출이죠. 기출이라는 네, 소리고요. 기출이죠. 네. 기출 항상 29번 정도 난이도에서 나오고 네. 30번은 안 됩니다. 선생님 양심상. 그렇고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1학년 때는 수학을 잘 못했어요. 제가 2등급도 한번 찍어보고 2등 턱걸이로 한번 찍어보고 그랬는데 수학을 제가 좀 자랑을 하면은 네. 2학년 때 이제 1등 1등이었거든요. 네. 그게 저는 그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때 이제 미적을 해야 되잖아요. 네. 2학년 때 미적을 하니까 한 학기 선행을 하려면 미적이랑 확통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적, 확통, 네. 요즘 네. 애들 같은 경우 수원, 수투 이렇게까지 네, 해야 네. 되니까. 네. 저는 미적 교재만 네. 3개 썼어요. 개념서도 저는 그거였어요. 개념 원리 그런 게 아니라 네. 뭐지? 그 문제집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네.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으로 개념을 일단 하고 네. 센으로 이제 문제를 겪어보고 C단계까지 됐다 싶으면은 자이스토리. C단계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자이스토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개념, 그리고 기본 문제, 유형, 실력, 그리고 기출 이렇게 간다면은 네. 결국엔 끝까지 기출까지 네, 맞아요.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기출 이상으로 우리가 보통 나오는 게 이제 블랙라벨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일품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가는데 그것까지는 가진 아, 않아도 기출까지는 특히나 아까 29번 난이도까지는 인천고의 수학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네.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블랙라벨 일품 그런 문제집은 자이스토리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문제가 더럽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 난해하게 네. 일부러
네, 풀기 지저분하게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인천공에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아, 기출 중에서 되게 약간 풀다가도 약간 번뜩이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아 이거 문제 잘 만들었다는 그런 문제가 킬러로 나오기 때문에 블랙라벨까지는 필요 없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시에 해야 돼요. 네. 아, 동시에. 차례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 동시에 해야 자기 자신도 약간 쪼여지고 그래서 약간 수학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롭게 하려면 한 유형까지는 이렇게 보고 갔다가 이제 기출은 한 3개년도 정도 봤나요? 저 자이스토리 다 풀었어요. 아, 그냥 자이스토리 있는 네. 거다. 그러면 보통 한 3개년도에서 네, 5개년도까지는 네, 다 풀었고 또 거기에 오답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다 진행이 됐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 문제 풀다가 그런 기출 문제 모르는 거나 이런 것들 네. 또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이었나요? 네네. 서슴없이 그냥 여쭤보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세특상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들이 수학 세특상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한 모습도 보이지만 이제 뭐 친구들한테 많이 가르쳐 줬다. 또 혹은 이제 풀이 과정에 대한 노트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신경을 써서 세특을 썼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네. 특히나 또 요런 부분들은 제가 느끼기는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가 네. 조금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특히나 수학 과목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가져가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요. 제가 3년,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6년 내내 수학쌤들을 겪어보면은 발표를 안 시키는 쌤들이 없으세요. 아, 실제로. 네. 근데 그 발표를 접촉해야 됩니다. 접촉하고 네. 나서도 하고 일부러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특에 그런 게 쓰여져요. 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네, 그러면서 면접 실력도 약간 늘고 말빨이 늘어요. 또 이제 우리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될 게 이제 자율 동아리 특히나 부분 중에서 이제 그 활동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네. 제가 자율동아리 개념이 약간 1학년 때는 없어가지고 네. 1학년 때 플로어볼인가? 그 자율동아리 해서 그 유명한 네. 플로어볼. 했었는데 2학년 정신 차리고 자율동아리를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멘토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교재를 몇 네. 번 5번씩 푼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교재 말고 프린트 주시는 쌤들도 있어요. 근데 프린트도 6개씩 5개씩 받아서 풀었는데 제가 자율동아리는 그거를 돌렸어요. 돌려서 애들마다 분명 저는 이과니까 네. 수학, 과학 같은 거는 풀이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한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돌려가면서 풀어보면서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공유하고 모르면 알려주고 이런 동아리인데 이게 멘토링이랑 약간 다른 게 저희는 항상 시험이 끝나면은 서로의 성적을 약간 비판했어요. 이거 왜 틀렸냐? 시험지 항상 갖고 와서 이거 왜 틀렸냐? 실수다 이러면은 어디서 실수했냐까지 물어보고 이게 뭐 수학이면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미지수를 잘못 넣은지 막 이런 것까지 해서 네 애들 전체 다 성적이 조금은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세특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갔는데요. 이제 민규 학생이 이제 쓴 학교가 우리 보통 말하는 서영고 그리고 한양대, 뭐 성균관대, 지스트, 이제 공군사관학교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이과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민규 학생이 수학과학 성적은 상위권이지만 거의 최상위권이지만 다른 성적은 그렇게까지 좋은 2, 3등급 선에 이렇게 학교인데 성적인데 지금 이런 거 학교를 썼을 때 이제 에러가 됐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또 본인이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역균형 추천을 받았나요? 아니요, 저는 일반 전형 2등이어서 네. 일반 전형 썼어요. 일반 전형으로 썼었고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면접이나 좀 말씀드리면 서울대만 그거거든요. 전과목을 보거든요. 네. 제가 3학년 때까지 해서 약간 반영비율 다를 수도 있는데 국영수 감안하면 웬만하면 1.28에서 끝나는데 1.28이면은 실제로 스카이를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인 1.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턱걸이 느낌이 맞아요. 있는 그런 내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대 걸로 하면 1.44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솔직히 약간 복불복식으로 썼는데 이게 작용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제가 문과 과목 1학년 때 그런 3등급 있는 거를 제가
대회나 세특으로 약간 커버를 했다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대회를 보면은 이과 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문과대도 좀 많이 챙겼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서류 1단계는 통과했어요. 음. 1단계는 붙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주요하지 그렇게, 않았나. 상쇄시킨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축구 일단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네. 면접은 떨지만 않으면 절반 이상 갑니다. 아. 그때 그게 네. 수학 문제를 풀고 수리구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긴장을 하면은 풀 때도 틀리고 설명할 때도 틀려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거든요. 네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고치면 되는데 아. 제가 그때 긴장을 해가지고 6문제 중에 2문제를 결국 틀리고 나왔어요. 음. 근데 이거 차에서 올 때 눈 감고 머릿속으로 푼 문제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단한데. 살짝만 사고 바꾸면은 할 수 있는 건데 긴장타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연습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른 학교 우리 다른 우리 뭐 면접은- 지스트 생각해 볼까요? 예. 지스트는 제가 일반전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면접 이것도 똑같이 문제 풀고 네. 들어가서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 인성 면접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특이하게 수학 보고 네. 물화 생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과학도 하나 봐요. 과학도 하나 보고. 네. 네. 시간 되게 촉박하게 줘요. 11분, 7분 주거든요. 11분 7분. 저는 네. 화학을 3문제 중에 1문제 풀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난이도도 난이도는 아닌데 약간 더러운 문제인데 네.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것도 많이 연습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실제로 면접 네. 준비를 이제 이과이기 때문에 네. 준비하고 가는 거를 추천해 주신다라는 거고 또 우리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에피소드 정말 네. 많은데 일단 지스트에서 네. 지스트는 그것도 물어봐요. 시사 질문을 물어봐요. 제가 들은 시사 질문이 뭐였냐면 네. 요즘 그 인터넷 신조어가 되게 네. 유행하고 발생하는데 이게 국어 사전에 등재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음. 제가 거기서 살짝 그 뇌 정지가 와가지고 인터넷 신조어 아는 게 없고 국어사전에 등재되는 것도 없는데 왜냐면 그 다음 꼬리 질문을 예측하자면은 네. 혹시 그럼 등재된 예시는 뭐가 있어요? 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죠. 저는 하면서 일단 생각하다가 일단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음. 근거를 들어야겠죠. 네. 일단 비속어가 섞인 게 일단 신조어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국어사전에 등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 꼬리 질문으로 혹시 등재된 거에 예시를 들어줄 수 있냐 아니면은 인터넷 신조어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다 들으면 웃긴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생각나는 게 그 존마탱밖에 없었거든요. 존마탱이 있습니다. 이렇게 JMT 했는데 그 면접관 4분 계셨는데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했는데 살짝 그래서 근데 한 분은 그거 하면서 살짝 웃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죠? 해서 제가 그게 욕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쭤보고 뭐 비속어니까 해서 존나 맛있는 해서 이제 두 분이 터지시고 탱은 탱굴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까지 했더니 이제 4명이 다 터지셔서 그게 좀 그런 시사 질문,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특히나 우리 남학생들은 그런 거 귀찮잖아요. 근데 상식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국어사전에 등재된 예시를 마지막에 물어봤을 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사전에 등재된 건 압니다 하면서 구글을 댔거든요. 구글. 네, 그렇죠. 이런 임기응변할 정도의 어느 정도 그런 상식 정도는 챙기고 면접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김민규 학생의 인터뷰를 마칠게요.